60세가 넘는 많은 분들은 뇌졸중을 갑자기 발생하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현상은 사실 우리 몸의 압력 상승, 신호 약화, 그리고 리듬을 잃어가는 신경계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단 몇 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전통이 만나고 경험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바로 약물 없이 60세 이후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온화한 일상 습관입니다. 자,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 저널 별표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신경계 기능 장애, 특히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의 긴장도 저하가 노인의 뇌졸중 위험 증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체 부위를 강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니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수많은 시니어의 뇌졸중 예방을 도운 분을 모셨습니다. 100세가 넘으셨음에도 매일 저희를 위해 와주시는 분입니다. 박사님,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뇌졸중을 순전히 혈액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막힌 동맥, 고혈압, 어쩌면 콜레스테롤 문제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신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뇌, 심장, 신체 간의 신호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단 그 시스템이 리듬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뒤따라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군요. 저희는 혈압, 콜레스테롤, 약물과 같은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어떻게 통제되는지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애초에 몸이 어떻게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지 묻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빠진 조각입니다. 우리는 몸을 부품의 집합처럼 취급해왔지만 사실 몸은 네트워크입니다. 심장 박동, 호흡, 뇌의 안전 감각,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결을 강화할 때 뇌졸중이 자리 잡는 조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이나 심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모든 것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피드백 루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모든 시니어가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그 루프를 강화합니다. 약물도,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1분 안에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상 동작일 뿐이며 이들은 함께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균형을 회복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뇌를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박사님, 사람들이 이 에피소드의 일부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존, 저는 청취자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운동은 간단하게 들릴지라도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는 항상 제 옛 환자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73세셨고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미니 뇌졸중으로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 진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막기 위해 이 방법들을 미리 알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저는 경고신호는 항상 존재하며 잠시 후에 논의할 방법들이 시스템이 대응하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도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장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존, 첫 번째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혀입니다. 네,
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혀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혀가 놓이는 위치와 움직이는 방식은 전체 신경계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 몇 초 동안 정확한 위치에 놓일 때 그것은 뇌졸중을 예방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균형을 회복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신체 부위를 조용히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혀를 놓아야 할 특정한 방법이 있나요? 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혀 끝을 앞니 바로 뒤쪽의 입천장에 부드럽게 누릅니다. 너무 세게 말고 접촉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훨씬 더 천천히 내쉬세요. 약 10초 동안 반복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심장 박동에서 소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신경인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사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신경, 즉 평온, 혈압, 심지어 염증과도 연결된 그 신경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미주신경은 몸에 내장된 진정 스위치입니다. 뇌간에서 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우리가 부교감 신경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는 심박수 저하, 혈관 안정화, 염증 감소를 의미하며 결정적으로 뇌졸중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 일종의 내부 혼란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혀의 움직임 하나가 수년간의 신경계 스트레스를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규칙적으로 행해진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마치 재설정 버튼과 같습니다. 매일 누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예방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 동안 혀의 위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것이 이 방법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장비, 약물 또는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인식과 잠시의 주의만 있으면 됩니다. 일본 전통 의학에서는 가장 단순한 움직임이 가장 깊은 치유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와닿습니다. 무언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졌던 것을 재연결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현대 생활은 위험이 없을 때조차 신경계를 지속적인 경계 상태로 끌어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압력이 쌓입니다. 혈관이 조여지고 신호가 약해지며 어느 날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단 몇 번의 호흡만이라도 그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몸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변화를 여러 번 보셨죠? 여러 번이요.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은 잠이 좋아지고 균형이 돌아왔으며 사고가 더 맑아졌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이 하나의 단순한 습관으로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유료적 치료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돕는 법을 몸에 가르침으로써 의학이 종종 다루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듣고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처음 시도한다면 어떤 느낌을 예상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즉시 더 차분함을 느낍니다. 다른 분들은 호흡이 깊어지거나 생각이 조금 느려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반복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일은 몸이 잊었던 경로를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만큼 조용하지만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만큼 강력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몸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박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입니다. 그리고 혀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동, 소리를 통한 것입니다. 제가 가르칠 다음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깊은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바로 허밍입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할 때 그것은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부드러운 허밍이 호흡과 짝을 이룰 때 혀 압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미주신경을 훨씬 더 깊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허밍을 건강관리법이 아닌 교통체증 속에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대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일본과 인도 전통 모두에서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현대과학은 허밍, 특히 긴 날숨 동안의 허밍이 심장을 늦추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뇌를 진정시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산화질소 생산을 개선하여 뇌로의 더 나은 혈류를 지원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허밍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나요? 간단합니다. 코로 부드럽게 들이마시세요. 그런 다음 날숨을 쉬면서 부드러운 소리처럼 나지막이 흥얼거립니다. 하루에 1에서 2분 동안 이것을 하세요. 그러면 몸이 명령에 따라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의 명상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소리를 사용하여 신경에 직접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우회하고 인식을 다시 몸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가 종종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주의력 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몸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습관들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을 회복시킵니다. 그 허밍은 일종의 다이 되어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신의 전체 시스템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뇌와 신체 사이의 신경계 악수와 같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수면 부족, 뇌 안개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미주신경 긴장도가 낮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허밍은 혀 기술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균형에 부드러운 예행 연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박사님께서 계속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경계는 강제적인 힘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듬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반복, 부드러움,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신체가 항상성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열심히 밀어붙이고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추가하라는 말을 듣지만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깊이 귀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총 3가지 방법을 언급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제가 목 재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표 압수용체, 베로리셉터즈, 별표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입니다. 압수용체는 쇄골바로 이의 목 양쪽에 있는 작은 압력 감지기입니다. 이들은 혈압, 뇌로 가는 혈류, 그리고 스트레스와 평온 사이를 전환하는 신체의 능력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감지기가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종종 턱, 목, 어깨의 만성적인 긴장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뇌는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조용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의 뻣뻣함처럼 흔한 것이 실제로 압력과 혈류를 조절하는 신체의 능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부정하게 앉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내밉니다. 목을 완전한 가동 범위로 움직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긴장이 쌓입니다. 압수용체는 둔해집니다. 혈관은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뇌는 필요한 산소를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멍하거나 불안정함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자세와 연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패턴을 되돌리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목 재설정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부드러운 수련입니다. 키가 크고 곧은 척추로 앉거나 서서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날숨을 쉬면서 머리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립니다. 편안한 범위까지만 돌립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잠시 멈춥니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그런 다음 날숨을 쉬면서 머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목 뒤쪽에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턱을 약간 안으로 당기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쉽니다.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이 호흡과 짝을 이룰 때 안전에 자연스러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과 압수용체 모두 느리고 신중한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몸이 안전을 감지하면 과잉 반응을 멈춥니다. 혈압이 낮아집니다. 순환이 개선됩니다.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목 재설정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당신 자신의 내부 배선과의 대화입니다. 박사님께서 신경계에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거나 어쩌면 오래된 언어를 기억하도록 돕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몸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미세 습관들, 즉 혀 위치, 허밍, 목 이완은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원시적인 시스템을 각각 활용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안정감, 더 선명한 사고, 심지어 어지럼증의 감소를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가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재설정하도록 도운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러한 수련들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지만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여전히 치유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에는 존엄성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깊이 믿는 것입니다. 치유는 항상 새로운 도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된 반사작용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몸은 고쳐야 할 기계가 아니라 가꿔야 할 정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물이나 햇빛과 같습니다.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작고 꾸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들은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은 겸허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시끄럽거나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용함이 그만큼 강할 수 있고 어쩌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함은 몸이 기울이는 곳입니다. 시끄러움은 종종 더 깊은 불균형을 가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용한 행동들은 매일 행해질 때 단순히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별표 현존, 프레전스, 별표를 위해 시스템을 재배선하기 시작합니다. 박사님께서 공유하신 이 세 가지 습관은 화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도, 앱도, 기술도 없지만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습관들을 살펴보았으니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것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혀기술, 허밍 호흡 또는 목 재설정 중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으로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구축되면 몸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의 대화로 보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박사 정확합니다. 이것들은 임무가 아닙니다. 초대장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재연결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작은 변화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안정감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수년간의 소음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련들이 돌아가는 길을 닦아줍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유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시고 에피소드를 완료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희는 누가 끝까지 시청했는지 알고 싶습니다.